자, 그리고 예. 박찬대 원내수석이 오늘 아침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어요. 예,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을 맹 비난했는데 어이가 없다.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 있을 때만 목소리를 내나? 정말 제 역할은 하는 걸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아니, 검사가 탄핵하면 목소리 내야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존재감 없이 돌아다니면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검찰총장이 계속 돌아다니면 완장차고 돌아다녔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당 차원에서 아침에 모두 국민들이 보는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수사하시는 분들. 아마 네.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난도질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게 검찰한테는 오히려 좀 약간 역풍처럼 그 작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도 예전에 그 출입해서 했던 검찰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도 많은 전현직 검사들과 이렇게 뭐 가끔 교류를 합니다만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결코 저런 식으로 해서 무릎을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오산이다 쪽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검사분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오늘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근데 저는 이분들이 수사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과거 실력을 봤을 때 조민 씨라든지 조국 당대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수사하면서 어느 정도 칼이 정말 잘 되는 칼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인정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잘 버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한마디 사족을 보태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응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아주 이상한 왜곡 구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리고 해체 내지는 수사권이 정지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그 검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한동훈 후보가 이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건 지금 이 상황은 판사 탄핵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예요. 그렇죠, 동기죠. 동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는 차가 좀 있겠지만 동기인데 서로에 대한 평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서로 이제 수사를 잘하는 그런 검사들이잖아요. 예.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서는 것도 조금 익숙치 않은 검찰이 나와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항변하는 걸 보면서 하나 보탠 것 같아요. 예. 검찰 조직,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위해서 힘내라 할 수는 없으니 이건 이제 이렇게 가면은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 판사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새 빌드업이란 말이 사실 축구에서 많이 쓰이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도 한동훈 후보의 말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대한민국 헌법 체제 이 질서화에서 판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거나 사실상 존재하기 힘든 그런 사례고 그냥 헌법에서도 그런 특단의 상황이 쓰라고 판사 탄핵도 넣어놨을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렇게 검사도 그냥 옛날 13년 거 가져다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검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본인 인격 모독, 인격 훼손, 침해라고 얘기하는 그 한 검사의 경우는 무슨 공용물 손상 이런 것까지 걸어서 탄핵을 할 정도면 판사들도 지금 느낄 거예요. 저 재판하는 판사들도 민주당은 탄핵 소출하겠구나. 그럼 나도 직무정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판사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위협감을 겁박감을 느끼면 아무래도 심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나 판사들이라면 내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라는 판결문을 쓰면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를 물론 생각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만 오로지 판결을 해야 되는 게 판사지만 판사도 사람인데 그렇게 안 되죠. 아니 김미선 앵커도 기자로서 기사 쓸 때 그 기사의 대상이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습니까? 저는 13년 전에 쓴 기사를 이렇게 계속 전국적으로 이름이 뉴스에 오르고 너는 탄핵 받아야 마땅한 판사야 검사야라고 한다면 그냥 안 쓸래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바라건대 지금 이 중요한 재판을 맡고 계신 판사들이나 재판부의 구성원들은 결코 그런 소극적인 또 우리 김미선 앵커는 나 같으면 안 쓰겠다고 하지만 아마 저 같아도 괜히 그런 기사 쓰고 두고두고 피곤하느니 안 쓰고 말지란 생각을 할 텐데 바라건대 우리 판사님들은 그렇게 소극적이거나 그렇게 겁 먹지 마시고
아니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렸다. 이 증거는 인정된다, 이 혐의는 인정된다라고 인정 안 되는 건 인정 안 된다고 그야말로 법률에 돼 있는 것처럼 판사가 오로지 판사의 양심에만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한동훈 후보도 이런 상황이 판사들한테 이미 겁박과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짚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같은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한 번씩 당하셨던 분인데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면서 계속 이런 일을 또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응원이 진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한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기자들이 물었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막 가는 것이다. 예. 막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력형 무고다. 우리가 이제 무고죄를 막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예. 내가 저 사람 싫으니까 고소해야겠어 하는 그런 나쁜 마음.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거짓으로 고소를 하면 그거는 그렇죠. 무고죄라 그래서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이것은 권력형 무고다. 권력형 무고다. 그러면서 나는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탄핵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탄핵 기각됐어요. 누가 책임지나요? 뭐 책임지는 사람 없죠. 네. 부끄러워하나요, 누가? 아마 그때 되면 헌법재판소를 다시 비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린 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예. 비난은 이제 계속 다음 대상으로 가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온 이 검사들에게 우리가 미안했다라는 말은 안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도 이 포지션에서 많이 당해봤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게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일었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대놓고 사과한 사람 없었거든요. 그냥 혼자 싸워가지고 자기 무죄를 밝혀내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국민 소환제, 국민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해주는 거 그동안 찬성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거 지금 찬성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국민들에게 SOS를 청한 거라고 전 봤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 소환제를 거론했다면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없지만 뭐 선출된 공무원이나 선출된 그 뭐 의원 같은 사람도 도저히 국민들이 못 참겠다 싶으면 이제 뭐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평소에는 예, 맞습니다. 평소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네. 않았는데 네네. 상황이 이렇게 막 가는 지경이 되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바로 잡아주셨거든요.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 같은 거에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파면시키는 그 제도.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